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반면 지도자는 국정 철학, 청렴, 대의 명분이 충실할 때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이러한 묵직한 힘이 강하게 실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말에 강신욱 통계청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에 최근까지 통계 조작의 핵심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 조작 사건은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등 총 22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건국 이래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으로 간주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대전지법 영장판사는 통계 조작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성환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도시건설청장에 대해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본 사건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서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법원에는 김명수 잔재들이 여전히 설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검은 오히려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어제는 장하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중심에서 집값 조작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고, 장하성 전 실장은 사실상 통계 조작을 지휘한 부두목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통계 조작의 부두목을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직적 통계 조작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은 국가의 존망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 통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예산 낭비, 국고 손실, 뇌물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중한 범죄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통계 조작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최근 급격하게 추락한 그 배경에는 과거 통계 조작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통계가 모두 허풍과 조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35개 지방정부 성에는 예산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 경제 성장보다 수십 퍼센트 부풀려서 보고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네이멍구 성에서는 GDP를 40%나 부풀렸고 라오닝 성은 20%를 조작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실제 GDP는 정부 발표치보다는 최소 5% 이상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 세계 경제 전문 기관들의 평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국가 부도 사태까지 직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통계 조작은 권력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통계청장을 강제로 교체한 이후에 통계 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르크스 신봉자 강신욱 청장이 통계청장으로 온 이후에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통계 조작이 집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말부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자 통계 조작으로 그 실상을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집권 2년 차부터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차례 추경을 통해서 54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92%나 폭등하는 등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장악했던 공영방송, KBS, MBC, YTN을 통해서 대대적인 가짜 선동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최고 권력이 정통성을 잃게 되면 그 국가는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은 자동적으로 오염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 조작으로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정권 실세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가 22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통계 조작은 중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에 가담했고 실무를 담당했던 하부 직원들까지 승진을 약속하거나 금전적 특권을 주거나 부패 비리를 눈 감아주는 등 이런 모든 것이 부정부패 행위들입니다. 문재인 집권 기간에 유독 부패 비리 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최고 권력이 정통성이 사라지면 조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통계 조작, 탈원전, 태양광, 이상직과 사위의 특혜, 김정숙의 옷값, 전용기 해외여행,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신라젠, 우리들 병원, 남북경협, 불법 해외 송금 등등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패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수많은 측근들이 동원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은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부패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부패 카르텔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었지만 검찰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최고 권력이 타락했고 국가기관 전체가 부패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통계 조작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미래 비전을 세우는 통계 기반이 무너져 버렸고 동시에 광범위하게 부패 카르텔 조직들이 국가를 위기로 몰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장하성, 김현미 등 통계 조작단의 부두목급을 소환하는 의미는 두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들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윤석열 정부에게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처럼 국정 운영에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계 조작단 수사는 문재인 집권 기간에 발생했던 초대형 미제 사건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 우리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조건 뭉쳐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주변 친구, 이웃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 주신 홍종민님, 황옥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